여러분, 밥 지을 때 흰쌀밥만 드시나요? 아니면 통곡물밥을 드시나요? 밥 지을 때 이것 단 한 스푼만 넣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무려 22%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식재료가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뇨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약을 먹거나 어려운 운동을 하지 않고도 그저 매일 드시는 밥을 지을 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뇨병이란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잘 전환되지 않고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대한당뇨병학회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1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중 73%가 단순히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혈당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지수, 일명 GI입니다. 이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밥입니다. 백미는 GI가 매우 높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쌀겨와 배아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당뇨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마치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주범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백미밥도 조리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그 비밀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물 무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들기름인데요. 하지만 들기름의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더 놀라울 텐데요. 16주 동안 일반 밥을 먹은 그룹과 들기름을 넣어 지은 밥을 먹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들기름을 넣어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당뇨병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쌀 2~3컵 기준으로 들기름 1큰술, 정말 이게 전부인데요. 물을 넣기 전에 쌀과 들기름을 먼저 살살 버무려 주시고 그 다음 평소처럼 물을 부어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왜 들기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들기름이 쌀 표면을 얇게 코팅해서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의 비율도 높여주는데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전분인데요. 식이섬유처럼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먹어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이 집에 없거나 향이 강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만 넣어도 저항성 전분이 2배나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산 역시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쌀의 전분 구조를 변화시켜서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건강한 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은 다른 영양소의 흡수도 도와주는데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이 몸에 더 잘 흡수되게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밥맛은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들기름에 더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 말고 통들깨는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들기름의 원료가 되는 통들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들깨와 들기름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인데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들기름은 밥을 지을 때 넣고 통들깨는 밥을 먹을 때 넣어서 섞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통들깨에는 들기름에는 없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뼈 건강에도 좋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들깨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당뇨병 환자에 개운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들깨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다 지은 후 먹기 직전에 갈아둔 통들깨를 한 스푼 정도 뿌려주면 됩니다. 갈지 않고 통들깨로 밥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백미밥도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더 큰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백미 대신 통곡물이 좋겠죠.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통곡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미, 흑미, 보리, 귀리, 키노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나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흑미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적이죠. 귀리는 베타글루칸뿐 아니라 소화가 잘 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통곡물만으로 밥을 지으면 식감이 너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백미와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 2컵에 백미 1컵을 섞어 들기름을 넣고 밥을 짓고 먹을 때 통들깨를 살짝 뿌려주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통곡물이 처음에는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덕분에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들기름 넣은 밥을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도 더 천천히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공기 기준으로 작은 티스푼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평소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만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